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채널 아트유 스토리 주인장 아트유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것에 대하여를 주제로 얘기해 보려 하는데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영화 트롤의 습격을 보았습니다. 노르웨이 영화로 2022년에 1편, 2025년에 2편이 제작되었습니다. 산중에서 일어난 폭발로 고대의 트롤이 깨어나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의하기 위해 정부 회의에 그 고생물 학자인 노라라는 주인공이 불려갑니다. 거대 괴물이 나오는 영화는 많은데 헐리우드 스타일을 비슷하게 따르면서도 심하게 긴장하며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영화입니다. 노르웨이 산지와 풍경, 그리고 그 속에 전해지는 전설 이야기, 이런 것을 같이 감상하는 마음으로 보기에 괜찮은 영화예요. 킬링타임용으로도 추천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배척, 선망, 이런 여러 감정을 갖고 이를 대하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대응 방식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른 배척, 제거하려는 것, 요렇게 이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영화에서 거의 이 공식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죠. 노르웨이 신화에 따르면 트롤은 깊은 산맥, 울창한 숲, 험준한 동굴에 거주하며 외모는 둔탁하고 인간보다 훨씬 큰 체구를 가진 거인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요툰이라는 거인 신화가 있는데 신들에게 패한 거인들이 동굴에 숨어 살면서 트롤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다고 해요. 트롤은 거대하고 힘이 세며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 수백 년을 산다고 합니다. 낮에는 활동하지 않는데 햇빛을 받으면 돌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해요. 노르웨이에서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트롤 인형을 집에 두거나 이런다고도 하니까 꼭 반드시 이 트롤이 배척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는 노르웨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트롤을 더욱 배척하고 쫓아내거나 죽이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애증의 역사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오랜 세월 유일신으로 기독교가 유럽 대부분을 장악했음에도 이런 또 전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자기 지역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에 대한 믿음도 상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간이 아닌 전설적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그리고 이를 마주친다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런 상상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결국 다른 존재를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지내는 것으로 가지 못하고 인간에 의해 그들이 제거되고 희생되는 결말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에 아직 살고 있고 이를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죠. 과거 평화와 사랑, 존중과 배려라는 가치에 대해 더 의식이 높아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더 아름다운 미래가 올 것이라고 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테러나 전쟁, 마약, 범죄 이런 것들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요즘을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제가 또 열심히 보고 있는 시리즈물로 본즈라는 미국 범죄 수사 드라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즌이 많은데 현재 시즌 5편을 감상 중이에요. 주인공 템퍼런스 브레넌 박사는 인류학자로 뼈에 대해 특히 식견 있는 최고의 박사입니다. 여성인데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일부러 사생활까지 다 일관되게 관리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반면 FBI 요원 실리 부스는 저격수 출신으로 자신의 감을 믿고 수사를 하는 요원이에요. 이 둘이 협력하면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어둡지 않게 그 적당한 수준으로 이제 긴장감이 유발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위에 그 좋은 과학자 동료들도 나와서 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전혀 다른 근거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브레넌과 부스는 종종 언쟁을 벌입니다. 부스는 자신의 감으로 누가 범인인 것 같다라고 하면 브레넌은 그건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뭐라고 하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잘 아는 부스가 유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브레넌은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부스 요원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브레넌 박사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오빠가 자신만 버려두고 모두 사라진 일을 경험했었고 가장 예민한 사춘기 때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자랐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 과학과 이성으로 자신을 철저히 애워싸 무장하듯 두른 채 살아가고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식으로 냉정히 평가하죠. 부스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단계까지 가지만 부스 요원은 브레넌의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같이 일만 하면서 일정 그 선을 넘지 않고 브레넌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부스 요원은 길을 걷다가 30년, 40년을 함께 산 노 부부를 봐라. 대부분 그 부부들의 인연은 남성들이 자신의 짝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함께 인연을 이어온 것이다 라며 용기 내어 자신의 사랑과 진심을 고백하는데요. 브레넌은 이조차 금방 사라질 호르몬의 장난이라며 거절합니다. 사실 자신도 부스 요원에게 끌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녀는 부스 요원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이므로 정자를 기부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막상 그 남자와 감정적으로 사랑을 교류하고 일생을 약속하는 사이로는 갈 수 없다고 단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만 나와 다른 존재를 매우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본즈 이 드라마에는 또 다른 커플로 그림을 그리는, 현재는 범죄 피해자의 몽타주를 그리는 안젤라, 그리고 벌레와 곤충 박사인 하진스도 나오는데요. 하진스의 안젤라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끈기 있으면서도 잔잔하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할 뻔하다가 운명의 장난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어느 날 안젤라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 하진스는 아이 아빠가 되기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대 남자를 배려해서 안젤라가 혼자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혼자 고민하는 것 같자 자신과 함께 키우자. 내가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원하면 너와 결혼도 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이유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많이 감동적이어서 그 고백하던 장면과 그 하진스 역할을 한 그 배우의 눈빛이 좀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안젤라는 임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제 하진스는 당황을 하죠. 자신이 한 말을 다 잊어라 라고 하는데 안젤라는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드라마 시즌도 회차도 많이 남아서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잘 보고 있는 미드입니다. 요즘은 이런 낭만이 너무 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저는 인류가 결국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은데요. AI 발전으로 미래 예측이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 사랑, 헌신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또 함께 할 테니까요.
SF 소설 제5 침공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외계인이 인간의 몸을 장악하고 인간처럼 지낼 수 있는 이런 설정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인간의 몸으로 살게 된 외계인 하나가 길게 자란 손톱을 자르고 다듬고 또 보금자리에 따스하게 불을 지피고 수프를 끓이는 그런 일상을 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물론 자신은 인정은 하진 않지만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톱을 다듬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던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애정, 사랑, 이런 감정은 우선 나를 먼저 보살피고 아껴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정돈하고 나 자신을 깔끔하게 씻고 가꾸고 돌보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다 보면 더 많은 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친 당신의 일상에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은 따스함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